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지난번 편에 이어서 위닝 컬러를 전술하신 이랑주 박사님을 모시고 D편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네네.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색깔이 영향을 많이 주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음식 자체의 색깔은 원장님이 더 건강에 더 잘 아실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매출을 높이는 일을 하기 네. 때문에 많은 식당에서 어떤 접시에 또 어떤 접시의 색깔이 더 맛있게 느껴지느냐, 그리고 어떤 조명의 색깔일 때 이 음식이 더 풍부하게 느껴지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14년도에 네. 호주 연합대학에서 커피 맛하고 그 커피 컵에 대한 상관관계, 색깔에 네. 대한 네. 상관관계를 네. 연구를 했는데요. 커피 안쪽은 다 하얀색으로 하고 바깥쪽 색깔만 바꿨어요. 커피 잔 네네. 그래서 보이는 우리가 색깔? 지금 이게 지금 흰색이잖아요. 흰색인데, 근데 네. 이 바깥의 색깔을 다 다르게 안쪽은 했어요. 같은데. 네, 같은데 그리고 커피를 이제 가득 담았겠죠. 담아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이제 이제 5-6가지 정도의 색깔을 테스팅을 해본 거예요. 네. 자, 그 중에서 가장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컵의 색깔은 네, 제가 책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커피가 똑같은데 네네. 하필이면 어떤 색깔에 담긴 네, 커피는 네, 조금 네. 더 달콤하다고 맞아요. 느껴요. 단맛이 많이 나는 게 빨간색. 네, 그래서 빨간색이 단맛이 되게 많이 나는 색이고요. 빨간색이, 신맛이 많이 나는 게 노란색. 노란색, 그리고 가장 신맛, 쓰게 네. 느껴지는 게 네, 흰색이에요. 흰색 잔에 담으면 가장 쓰게 느껴져요, 커피가. 왜냐하면 우리가 갈색의 짙은 커피를 쓴맛이라고 이미 우리 뇌가 인지를 해요. 그런데 흰색 컵에 담으면 어때요? 네. 그게 더 짙고 많이 로스팅이 된 것처럼 쓴맛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색깔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네네. 한약이 쓴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 흰색 봉투가 아니라 흰색 그 네네. 파우치에다가 네네. 드리는데 큰일 났네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이렇게 블루보틀이 한국에 상륙했을 때 네. 사람들이 다 블루보틀은 라떼지 이러면서 다 블루보틀 라떼 네. 먹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 전략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시럽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가장 쓴맛이 덜 느껴지는 커피 잔의 색깔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파란색으로 다 답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짙은 갈색을 완화시켜주는 색깔이 푸른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보틀의 라떼가 쓴맛이 없고 고소한 맛이 더 풍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고소한 맛. 그래서 블루보틀의 라떼가 맛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네. 이제 2014년도에 연구에 의해서 아마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를 좀 오늘은 쓰게 먹고 분명히 저도 어떤 날은 검정색 컵에다 커피를 타면 오늘 왜 이렇게 쓴맛이 안 나지? 한 스푼 저는 이제 디카페인 그거를 이제 로스팅 된 거를 네. 이렇게 먹는데 이게 더 한 스푼 더 넣게 돼요, 사실은. 아니면 꿀이라도 더 넣게 되고 막. 알고 보니까 커피 잔 때문이에요. 네, 이게 검정색이 타면 검정색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쓴맛이 좀 진하게 먹고 싶다면은 흰색에다가 커피를 내려서 마시면은 훨씬 더 그 짙은 맛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만나면 단맛이 폭발이 돼요. 아까 제가 그 단맛과 신맛이 이제 결합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애기들한테 과자 봉지 테스트를 하면은 여기서 제일 맛이 있을 것 같은 과자 봉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노란색하고 빨간색 조합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중에 파는 여러분들 네. 마트 가서 보시면은 다 빨간색, 노란색 나와 있어요. 다 단맛, 즉각적 에너지를 주는 색깔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나는 그럼 조금 건강한 걸 만들고 싶다 해서 초록색을 하잖아요. 네. 초록색은 다이어트. 식욕을 좀 식욕을 조금 진정시키는 색이, 떨어뜨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균형을 잡아주는 네. 색이어가지고 과하게 먹지 않는 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중이다 하면 테이블볼을 초록색으로, 초록색, 그리고 초록색 접시를, 막 초록색 포크를 막 이렇게 거기다가 초록색 야채를 올려보세요. 갑자기 생각만 해도 식욕이 조금 차분해지네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 먹으려고 하는데 막 차분해지죠.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노란색에 초록색 글씨라든지 초록색 그 어떤 무늬라든지 패턴을 넣어서 그걸 좀
중화시키죠. 뭐 꼬북칩 같은 거 보면 노란색에 초록색을 쓰잖아요. 아, 그리고 양파링 같은 경우도 네. 초록색에 노란색을 쓰잖아요. 아. 그것처럼 좀 건강한데 단맛이 나고 싶다 하면은 초록색과 노란색을 같이 쓰면은 그게 중화가 돼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매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양파링. 제 말이 맞거든요. 아, 이게 양파링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초록색, 노란색이었나? 뭐 지금, 초록색과 노란색. 네네. 건강함을 전달해 주면서 또, 활력도 주는. 활력도 네. 주는 그런 조합을 섞였구나. 맞추시면 네. 돼요. 그래서 컬러가 하나를 썼을 때하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이제 쩡해요. 네네, 이번에 이렇게 컬러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로 되게 다들 우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밝은 하늘의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주는 노란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컬러를 통해서 좀 다들 하는 분야에서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정하게 됐어요. 저도 책을 보면서 컬러 책을 쓰셨으니까 책 컬러는 뭘까가 가장 처음에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뜻으로. 네.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같은 붉은색을 써도 노란색이랑 같이 쓰면 단맛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깊은 맛을 낼 수도 있어요. 붉은색과 붉은. 갈색을 같이 쓰면 갈색, 네.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장독 때 보면 아. 갈색에 빨간색, 고추장, 김치 이게 보면 되게 숙성돼서 아. 깊은 맛이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색을 옆에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컬러를 믹스해보고 많이 접해보고, 그리고 평소에도 네네. 컬러풀한 옷을 많이 입고 다니고, 저도 오늘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에 흰색, 그러니까 파란색에 흰색도 할 수 있었지만 네. 빨간색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강렬한 느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네. 거고, 흰색을 하면 청량감을 줄 수 있거든. 포카리 스웨트 같이.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떠오르고 있어. 네. 어떤 친구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고객에게 전하고 싶은 에너지를 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컬러로. 야, 이거 음식 먹는 거 하나에도 그 다이어트일 때 그런 플레이트를 쓴다. 네네.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열을 쓰면 차분해진다 라는 정도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커피의 맛까지 좌우할 정도라니까 참 네. 색깔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시각이 87%고요. 네. 미각이 1%예요. 실제로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데 알고 보면 보는 시각 때문에 이미 맛에 대한 걸 네. 뇌에서 인지를 해버리고 마지막에 거죠. 확인만 입으로 입으로 거거든요. 하는 거죠. 그래서 87%의 시각 중에 65%가 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 중에서 그 뭐 이렇게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는 잘 안 먹잖아요. 거의 음식에 검정색이 없어요. 독버섯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붉은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거, 잘 익은 거. 그래서 우리가 붉은색 선호도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검정색, 막 남색 이러면 이거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그나마 한국에서는 이 검정색을 쓰는 이유가 어렸을 때 우리가 자장면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먹는 거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간장도 맞아요. 오랫동안 시커먼 걸 많이 먹어. 그러니까 외국에는 간장이 없잖아요. 한약도 시커먼 시커먼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좀 익숙하고 이게 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불안전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있나 봐요. 네, 습관으로 이미 많이 봐왔고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블랙에 대한 안정감이 그래도 있는 나라가 아시아권, 간장을 먹는 문화권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블랙이 아주 높은 색깔이었고, 네네. 그 서양에서는 블랙이 이제 죽음의 사망했을 때 네네네. 그때 색깔이고, 상복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맞아요. 하얀색을 입는데 네. 그런 면이 좀 있겠네요. 네네네. 우리가 검은색이 조금 익숙한 이유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서양에서는 노란색 땅 밑에 붙어 있는 것들을 잘 안 먹었대요. 그게 땅 속에 숨어 있는 뭔가 나는 알 수 없는 거. 근데 바깥에 보이는 초록색은 잘 먹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뿌리가 다 한약재로 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유럽에 감자가 도입됐을 때 땅에서 나오니까 못 먹는 음식인 줄 알다가 얘가 싹이 녹색으로 나니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먹으니까 독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 땅 속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동안 네네. 안 먹었다고 해요. 네. 근데 한국이나 동북아시아 이 지역에서는 뿌리를 워낙 쓰는 게 오래돼서 우리는 그런 또 문화가 있는 것 같고, 그 뿌리가 아주 검고 또 그 갈색이고 이런 것들도 네, 우리는 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니까 또 문화적인 차이가 또 있네요. 네. 음식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도 건강에 그럼요.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책에 나온 사례 중에서 요가 매트, 요가원에서 네, 네. 또 의뢰를 하셨나 봐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이야기 재밌었을 네, 거예요. 그 요가 매트, 요가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색을 요가 매트로 깔았으면 좋겠냐, 네. 이제 이런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컬러를 정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죠. 그쵸. 누구나. 너무 어려워요. 컬러가 생각보다 많은데 네네. 적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사실은 자연에 보이는 컬러가 27,000가지 정도 돼요. 이게 근데 남자들은 한 10가지밖에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남자들은. 아, 맞아요. 이게 생체, 우리가 신체 구조상 남자들이 색의 민감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사냥을 해야 돼서 멀리 있는 거를 아. 빠르게 몇 가지만 보고, 이게 동물, 숲, 뭐, 이 정도만 인식하면 되는데. 그치지. 네. 네, 근데 이제 여자들은 집안에서 이제 열매와 채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먹어도 되는 거, 좀 덜 익은 거, 앞으로 먹을 거, 이런 거에 대한 미세한 감각들을 다 익혔대요. 그래서 색 민감도가 여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쓸색이 별로 없는 게 생각보다 적고 예, 그 이야기 네, 그래서 하시죠. 이제 네. 그리고 그런데 여자들은 또 메이크업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립스틱 색깔, 아이섀도우 색깔, 옷 색깔도 계절에 따라서 메이크업하고 바꾸기 때문에 늘 자주 사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후천적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예술가들 중에 컬러 잘 쓰시는 분들은 네. 거기에 대해서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여성들보다 또 잘 쓰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노력을 네. 하면 이거는 분명히 좋아져요. 자, 요가 매트로 다시 네. 돌아와서 그러면 내가 어떤 요가원을 운영하겠다에 따라서 매트 색깔이 달라져요. 네. 붉은색은 신체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막 신체적으로 붉은색? 에너지를 네. 주고 싶다. 나 이 요가원 명상 뭐 마음 차분? No! 우리는 건강한 요가원이야. 네. 그러면은 붉은색 계열을 옛날에 뭐 하시면 한요가 뭐 이런 한요가 같은 거는 붉은색 더 덥게 더 만들어야 덥게 되니까 만들겠네. 4도의 온도차가 나니까. 진짜 거기는 후끈후끈하겠는데.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요가 매트 색깔을 붉은색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노랑이라는 거는 감정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좀 치유하고 에너지를 높여주겠다 하시면은 노란색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아주 정확하게 요가를 가르쳐 주겠다. 자세, 네. 나는 막 나는 지식이 그치. 많은 요가 선생님이야. 그래서 내가 좀 지적이고 지성과 관련된 네. 요가 매트를 하겠다면 파란색이 지성과 관련된 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푸른 계열을 쓰시면 되고, 초록색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색이 사실 균형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체, 감정, 지성의 균형을 요구할 그쵸. 때 초록색을 쓰는데, 그래서 대부분 요가 매트색이 초록색이 많은 네. 이유가 요가라는 운동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초록색 매트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가원을 하나를 하더라도 맞아요. 이 요가원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냐에 따라서 네. 이분이 균형을 맞추고 싶으면 초록색처럼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활기찬 요가를 해주고 싶다면 네. 약간 밝은 그 노란색이나 뭐 붉은색 이런 컬러를 사용하면 맞아요. 조금 더 그런 분위기를 더 내서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 오시는 분들과 맞아요, 에너지를 맞아요. 맞출 수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야. 원장님은 그냥 너무 잘 알아들으시네요. 네, 알아듣는데 이거 진짜 적용하기가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떨 때는 에너지도 주고 싶다가 일단 나의 하고자 하는 철학이 먼저 집중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인 사업자든지 네. 혹은 퍼스널 컬러를 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모두 다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이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야 이렇게 컬러를 정하면 나의 매출도 높아지고 또 매출뿐만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퍼스널 컬러를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준이 조금 잡는 기준이라도 있으면 맞아요. 좋지 않을까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3가지를 아셔야 돼요. 3가지. 네네. 여러분 첫 번째 이제 내가 1인 브랜딩을 하든 네. 혼자 스마트 스토어를 열든 네. 나 혼자 그냥 좋고 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네. 무언가를 팔려고 브랜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내 고객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네. 내 진짜 고객이 20대 여성인지 네. 30대 남자인지 네. 40대 주부인지 네. 50대 시니어인지 네. 분명히 내 진짜 고객이 누군지가 되게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난 전 국민 다 그러면은 색깔 다 쓰면 되겠네. 네, 전 국민 다 이러면은 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식당에 장어집을 갔는데 장어집에 닭도리탕도 팔고 보쌈도 팔고 짜장면도 팔고 이러면은 그 집 전문집 아니죠. 네. 메뉴판에 메뉴가 한 50개 적혀 있어요. 네. 그럼 백종원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다 지우고 메인 하나만 슈 이런 식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처럼 네. 우리 타겟 고객이 분명해야 되고, 네. 그거 위에 첫 번째로 제일 해야 될 게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존재의 네. 이유. 네. 그러면 하랑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면역으로 사람들을 네. 건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슬로건이 되게 정확하잖아요. 네. 그리고 면역이 네. 진짜 핵심이기 때문에 면역으로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네. 위해서 존재하자는 존재 네. 이유. 그래서 1번 존재의 이유. 네.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나 정체성에 관련된 거예요. 두 번째 차별점. 네. 그러니까 한의원이 진짜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 근데 보약 잘하는 한의원이 있고, 또 네. 임신 잘 되게 해주는 네. 한의원이 있고, 무슨 한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이비인후과만 보는 한의원 있고, 이제는 아, 되게 차별화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면역이 중심이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면역이 근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전략적인 포인트예요. 이게 차별화 전략, 면역을 중심으로. 네. 물론 다 하지만 네. 사람들이 인식되기에 내 면역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하랑 한의원이 생각이 나야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타겟 고객이면은 핵심 타겟 고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은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에 따라서 언어도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여성이 많으세요, 남성이 많으세요? 여성인 분들이 훨씬 월등히 많으시죠. 월등히 네. 많죠. 특히 다이어트를 많이 하죠. 그리고 면역계 질환들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취약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공감될 만한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항상 여성이 됐다 생각을 하고 빙의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어쨌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면 네. 첫 번째 존재의 이유, 네. 그 다음에 다른 가게랑 우리랑 다른 이유 차별화 포인트, 네. 세 번째 우리 진짜 고객, 이 세 가지를 적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스타트업으로 식품 배송을 하고 싶어요. 내가 스타트업인데 유기농 식품 배송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네. 근데 조금 비싸지만 유기농을 먹는 건강한 먹거리를 나는 하고 싶어서 유기농 배송을 했어요. 존재의 이유가 좀 비싸지만 건강한 걸 찾는 사람이 있을 거다.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 네. 1번. 그럼 두 번째, 너네들이 그러면, 아니, 초록마을도 있고, 그렇죠. 네. 초록마을도 있고, 유기농 파는 올가도 있고, 그럼 너네가 뭐가 달라? 이렇게. 네. 우리는 새벽에 배송해줘. 새벽에. 새벽에 배송이 차별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새벽 배송을 누가 받냐? 너 제주도까지 배송해 줄 수 있고. 아니, 우린 강남 주부만. 우리 타겟은?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강남에만 배송했어요. 마켓컬리가. 네. 마켓컬리 얘기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래서 마켓컬리가 강남에만 배송했거든요. 강남 주부. 정확하게 타겟이죠. 네. 강남 주부가 좀 비싸더라도 고급식자들을 네. 더 선호하겠죠. 유기농. 네, 그리고 아침에 자기가 출근 전에 출근해야 빨리 되니까. 받아서 애기 스크램블이라도 만들어서 먹여서 이제 네. 유치원 보내고 자기는 출근하고 네.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 타겟이었던 거예요. 김슬아 대표님이. 아. 본인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애기 키우기가. 그렇구나. 네. 그랬기 때문에 마켓컬리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라는 색깔이 정해졌죠. 네. 왜 보라색이죠? 왜 보라색이냐면 이 이제 막 그 김슬아 대표님 제가 2015년도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차별점이 새벽 배송이잖아요. 그렇죠? 새벽, 네. 그렇죠. 차별화 포인트가 새벽이에요. 그러면 새벽 하면 무슨 색이 떠오르세요? 어스름한 좀 뭐랄까 거무튀 거무튀. 회색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색깔인데? 예. 근데 식품에 회색이나 검정색을 그러면 쓰면 큰일 나죠. 나죠. 세련돼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패션에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동틀대를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해가 떠올라. 네. 근데 노란색, 뭐 오렌지색 가면은 해가 너무 떠올랐지. 이거는 그치. 새벽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중간쯤에 있는 컬러로 이제 보라색을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새벽이라는 핵심 포인트에서 그러면은 약간 우리는 어두운 색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강남주부 조금 비싸지만 그래서 보라색이 귀족의 색이고 그쵸. 클레오파트라가 제일 사랑했던 색이에요. 그래서 네네. 예전에는 보라색 안료가 없어가지고 귀족들만 쓰게끔 그쵸. 만들었어요. 법으로 군주제 이제 그쵸. 왕정 시대 때는 왕이 쓰던 색깔이잖아요. 네, 왕이 쓰던 자색. 색깔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고급 식재자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보라색을
빨강색을 선정을 했죠.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식자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올가라든지 그렇죠. 네. 초록. 대부분 그러니까 유기농 되게 특히.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당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1차적으로 내가 저도 횟집 하면 파란색만 생각하는 저도 거예요. 1차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본질적인 거,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차별점, 동업종에서 나의 차별점, 세 번째 우리 진짜 고객, 이 세 가지를 쭉 적어보시고 그 컬러를 이 세 가지에 맞게끔 딱 만들었을 때 고객하고 연결이 쫙 돼요. 그러면서 이 컬러가 흡수가 되거든요. 이게 본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본질이라는 게 내가 일을 해왔던 혹은 공부를 해왔던 네네네. 것에 대한 거니까. 근데 그것에 의해서 차별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색을 조금 바꿀 만한 여지를 생각해 볼 틈이 있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차별화 들고 포인트. 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타겟 진짜, 집중해야 될 분들 네네. 예, 그분들에 대한 또 색깔까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창업하려고 할 때 네네. 이런 포인트들 다 잡아가지고 하면 네네. 훨씬 더 쉽겠네요. 훨씬 더 네. 쉽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무슨 색을 써야 될지, 네. 이제 원장님은 이 뭐 100만, 틱톡 몇백만이죠? 200만인가요? 예, 270만. 270만 틱토커에다가 막 유튜버, 뭐, 이 은색 뭐 오고 뭐, 이런 유명하신 분들은 그냥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건 내 색깔이야 우기면 돼요. 네. 이미 오랫동안 고정 팬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고민 색깔 많이 선정하기가 되게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은 네.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좀 도전적인 색을 쓰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음. 지금 이 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색깔. 그러니까 마켓컬리도 보시면은 이 업계에서 식품 업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컬러예요. 아예 생각을 판을 뒤집는 판을 그런 뒤집는 느낌이네.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 색깔을 사용을 해보시라 생각이 들고, 영국의 네네. 그 블루 에이프런이라는 네네네. 그 밀키트 회사가 있어요. 밀키트 네. 배송 2012년도에 지금은 뭐 1조 원 회사가 됐는데 네. 2012년도에 나는 재료를 내가 장봐가지고 다 썰어가지고 집으로 보내줄게요. 에? 우리 아들이 먹을 걸. 네. 왜? 네가 왜 네가 왜? 네가 그 당근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건지 깨끗한 그러게. 건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내가 왜 너네한테 먹어야 돼? 아,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 거예요. 네. 걔네들의 본질은 모르는, 나 처음 보는 브랜드야.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식자재를 밀키트 한다. 초록색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국내는. 네. 그런데 그 나는 생각보다. 신뢰가 네. 우선이다 그래서 해서 블루를 선택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르게 선택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톤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이제 좀 밝은, 네. 좀 진한 블루죠. 예, 예. 신뢰감이 높아져요. 네. 실례. 네. 그래서 채도가 낮을수록 우리는 전문가처럼 보여요. 아, 그럼 그분들이 블루는 딥블루예요. 쨍한 게 아니고 딥블루예요. 그래 나중에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딥블루의 그 앞치마를 이 친구들이 네. 자기네들의 어떤 메인 컬러로 선택하고 다 앞치마를 입고 있는데, 그래서 특정 색깔을 좀 도전적으로 쓰고, 네. 거기에 조금 처음 보는 브랜드니까 신뢰를 주려면 톤을 채도를 조금만 낮추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 보는 브랜드를 훨씬 더 신뢰감 있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아셔도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당당하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야, 오늘 진짜 이게 저는 건강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드려서 색깔이 어디에 좋고 이런 이야기만 항상 드리다가 이렇게 내가 하는 일 전반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정말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해 볼 만한, 꼭 이게 어떤 상업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내 아이에게 학습에도 색깔이 다 학습에도 진짜 중요해요. 예, 공부방에 끊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요, 네, 재밌어요. 한 네. 4-5편으로 가시죠. 시리즈로 한 네. 5편으로. 공부방, 그러니까 네. 이게 시간이 다르게 가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근데 그 2008년도에 무슨 YTN 네. 사이언스인가? 네. 어쨌든 그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네. 빨간 방과 파란 방을 만들고 네. 20명의 남녀를 넣었어요. 넣어서, 그리고 20분 뒤에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20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면 밖으로 나오라고 그쵸?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빨간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14분에서 17분 사이에 조금 다 조급해졌나 나갔어요. 봐요. 아까 흥분되고, 그 다음에 푸른 방에 있는 사람들은 27분
평균 20분을 다 지나서 27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시간이 배로 차이 났죠. 10분 이상 차이 났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어떤 데는 되게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고 어떤 데는 되게 빨리 갔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사무실에 직원들이 벌써 시간이 빨리 갔어? 벌써 8시간 지났어? 이러려면 푸른색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 예식장은 되게 예식이 짧잖아요. 그러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정중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이 느껴지려면 붉은색 카펫을 까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까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의미가 있군요. 컬러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기들 공부방에 좀 애기를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게 하고 싶다면 푸른색 계열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붉은색 계열을 쓰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 어떤 영화 보면 사람이 이제 사람답게 생활하는 게 눈에서 색을 인지하면서 이 세상이 다채롭게, 다채롭다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색깔을 인지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인지하는 색깔에 대해서 나의 뇌에서 파동이 막 일어나서 맞아요.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진짜 우리 온 곳곳에 다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힌트를 특히나 매출을 일으키는 데 이용하시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미니컬러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고, 이 이랑주 박사님의 모든 책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풍요롭게, 그리고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잘 깊이 있게 전달해주기 위한 것들의 비밀을 다 적으신 거니까 꼭 한번 일독을 권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제작을 이제 처음 이렇게 외부분을 모시고 하면서 굉장히 뜻깊은데, 이렇게 컬러를 가지고 건강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많은 곳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마지막으로 컬러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컬러에 대한 좀 두려움을 없애라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제가 세계 일주로 갔을 때 이탈리아나 남미를 가보면은 정말 길거리에 옷을 입은 사람들이 컬러가 다채로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땐 되게 컬러풀한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무채색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는 것 같아요. 스스로 에너지를. 그래서 저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좀 컬러를 의상에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더 개인의 건강과 개인의 에너지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마지막에 에너지, 개인의 건강과 에너지요? 네, 개인의 건강과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컬러 많이 생활 속에서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우고 또 깊이 생각하고 어디다 적용해볼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 호준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 이랑주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